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갈 때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거시 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물론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막 전에, 장 개장 전에, 그리고 어제 장 끝난 직후 각종 뭐 회사들의 실적 발표 일단은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 뭐 마무리 국면, 이제는 뭐 마감 국면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이고요. 결국은 실적 중심에 있어서는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시장을 분명히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 실적 시즌과 실적 시즌 사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적 시즌이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이제 시장은 거시 변수에 그 무게 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 그 거시 변수 결국은 환율과 국제 유가로 대변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국제 유가보다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환율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확연하게 그 변동성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어제 그 중국에서 이제 그들의 외환 보유고 3조 달러를 하회했다라는 그런 소식. 더 나아가서는 중국 위안화 환율 0.36% 추가 절하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지금 이제 미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하지만 방향성은 달러화의 약세를 지금 이제 추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유로존과 일본, 여기에 맞물려서 우리나라 원화 환율까지 그 방향성 섣불리 예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점.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그 촉발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한 가지 이제 그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4월달 환율과 관련된 보고서 발표가 되겠는데요. 미국에서 이를 놓고 결국은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의 어떤 그 지정 형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클 것이다라는 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환율 조작국 지정 조건에는 첫 번째는 대미무역 흑자, 그리고 경상 흑자 규모, 경상흑자의 규모가 GDP 대비 이제 3%를 넘느냐 안 넘느냐의 문제, 그리고 대미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를 넘느냐 안 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실질적으로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이 세 번째 것만 빼놓고 두 번째 모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대미무역 흑자만 3천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 이제 뭐 그 글로벌 탑 1위의 대미무역 흑자국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두 번째 경상흑자 자체가 그들의 GDP 대비 3%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조건은 아직 충족은 안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결국은 일본, 중국, 독일을 향해서 그의 강경 발언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근거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환율 조작국의 가능성, 근데 그에 앞서서 조건이 더 충족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크게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 과거 1988년 우리나라 환율 조작국으로 실제 지정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환율 조작국 지정 당시 그때 원화 환율이 709원이었습니다. 달러당 709원. 근데 최저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화 절상이었죠. 최저점이 달러당 666원. 약 한 8% 내외의 원화 절상이 바로 일어났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리나라 환율에 따른 수출주들의 실적 민감도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8%의 이익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에 대한 채산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서 우리나라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우려감이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하방의 주가 하락의 하방 요인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장 내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밸류에이션과 그 다음에 거시 변수의 어떤 그 움직임, 이를 통한 시장 내 어떤 그 업종별, 종목별 순환매 양상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환율 중심의 어떤 그 수출주와 내수주 간의 양립, 대립각, 양극화 가능성, 그리고 원화 강세 수혜주냐, 원화 강세 부담주냐, 이를 놓고 양극화 가능성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슬림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중심의 종목 슬림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작용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시장의 어떤 그 쏠림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앞서서 뭐 정리를 해보면 모멘텀의 부재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 중심 그리고 순환매 관점 이 두 가지가 각 조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대응 전략 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전반적인 그런 양상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에 의한 시장의 움직임, 부침 지금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장 친화 정책이다. 성장 친화 정책의 핵심은 결국은 경기 민감주와 그 다음에 금융주로 결국은 결론이 지어진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궁극적인 차원에서의 전략 그리고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전략 각각 수립해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